그날 저녁 박민주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평온한 어조였다. 서연아, 우리 결혼한 지도 3년 됐네. 이제 슬슬 집안 가계부를 명확히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 내가 좀 알아봤는데 더치페이 방식이 우리 둘 다에게 공평할 것 같아. 설거지하던 이서연은 하마터면 손에 든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다.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를 쳐다보았다. 한때 내 것이 바로 내 것이라고 말했던 남자였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한기가 밀려왔다. 그녀는 이것이 그들 결혼 생활에 닥칠 폭풍의 서곡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공평함이 그녀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이 가정을 완전히 뒤엎어 놓으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랭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서연과 박민준의 결혼 생활은 늘 순탄했다. 그들은 대학교 캠퍼스 커플이었고 졸업 후 같은 도시 서울에서 자리를 잡았다. 월세로 살던 작은 원룸에서 시작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지금의 방 2개짜리 아파트를 마련하기까지 그들의 모든 발걸음은 견실했고 사랑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광고회사 기획자였고 민주는 IT 회사 개발자였다. 두 사람의 수입은 비슷했고 생활도 제법 윤택했다. 적어도 민준이 더치페이를 제안하기 전까지 서연은 그렇게 생각했다. 민준의 더치페이 제안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이미 반년 전부터 그는 틈만 나면 서연의 귓가에 속삭였다. 회사 동료 부부가 어떻게 더치페이를 실행하며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마찰 없이 지내는지, 그것이 얼마나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건 다른 집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부부 사이가 좋았고 그렇게까지 명확하게 나눌 필요가 없다고 믿었다. 연애 시절부터 결혼까지 그들은 언제나 내 것 없이 하나였다. 민준이 그녀에게 사준 명품 가방, 그녀가 그에게 사준 한정판 운동화, 모두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고 보답을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민준의 집착은 점점 더 깊어지는 듯했다. 그는 더치페이에 관한 각종 기사와 사례들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것들을 출력해서 저녁 식사 시간에 그녀에게 읽어주기까지 했다. 그는 당당하게 말했다. 봐, 서연아, 여기 쓰여 있잖아. 더치페이는 불필요한 다툼을 많이 줄여주고 서로에게 안정감을 준대. 우리가 지금은 사이가 좋지만 나중에는 만약 아이가 생기면 지출이 더 커질 텐데 미리 재정 상태를 정리해두는 게 더 좋지 않겠어? 서연은 대화를 시도했다. 민준 씨, 결혼은 동업하는 게 아니잖아. 너무 명확하게 나누면 정 없어 보이지 않을까? 그러나 민준은 개의치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왜 정이 없어? 사랑하니까 서로 더 편안하게 해주려는 거지. 우린 그런 거 따지는 사람들도 아니잖아. 그냥 장부를 명확히 해서 마음속으로 알고만 있자는 거야. 그러면 누구도 상대방에게 빚졌다고 느끼지 않을 거 아냐. 안 그래? 그가 말한 빚졌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 서연에게는 마치 그녀가 이전에 그의 돈을 썼거나 가정 지출에서 충분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암시하는 것처럼 들렸다. 마음이 조금 불편했지만 진지하고 희망에 찬 민준의 얼굴을 보니 그의 뜻을 꺾을 수가 없었다. 어쩌면 그의 말대로 그냥 장부를 명확히 하는 것뿐이니 큰 영향은 없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민준의 반복적인 설득과 유도 끝에 서연은 결국 타협했다. 민준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결혼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다면 더치페이를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생각한 더치페이란 각자 큰 지출 항목의 일부를 책임지거나 매달 고정된 금액을 공동생활비 통장에 넣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쓰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이것이 그들 결혼 생활의 작은 에피소드 정도로 금방 지나갈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했다. 그날 밤 민주는 신나게 엑셀 파일을 열었다. 주택담보대출이자, 아파트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인터넷 요금, 식비, 생필품비 등 각종 지출 항목이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그는 심지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육아 비용 예상치까지 목록에 포함시켰다. 그는 선언했다. 다음 달부터 모든 가정 지출은 엄격하게 더치페이 원칙에 따라 실행할 거야. 주담대 이자는 우리 각자 반반. 관리비랑 공과금은 매달 고지서 나온 대로 똑같이 나누고 인터넷 요금 같은 고정 지출도 마찬가지야. 식비는 만약 집에서 먹으면 장본 비용을 반반씩 내고 배달 음식은 각자 시킨 사람이 내는 걸로. 치약이나 샴푸 같은 생필품은 만약 내가 사면 네가 나한테 반값을 주고 네가 사면 내가 너한테 반값을 주는 거지? 민준의 눈은 마치 신대륙이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반짝였다. 서연은 그가 하나하나 열거하는 항목들을 들으며 마음속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한 가정의 재정 관리가 아니라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것에 더 가까워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우려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럼 만약 내가 집에 둘 꽃을 한 다발 사오거나 새로운 장식품을 사면 그것도 계산에 포함되는 거야? 민주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다. 그런 건 개인 취향에 속하는 거니까 당연히 각자 부담해야지. 다만 거실 같은 공용 공간 장식품이라면 우리가 상의해서 정하고 비용도 더치페이 할 수 있지.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무력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이 문이 한번 열리면 다시 닫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며 이 소위 공평함이 그들 부부 사이의 정까지 칼로 베어내듯 잘라버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링알, 더치페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처음 며칠 동안 서연은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모든 지출을 가계부 앱에 기록했고 민준의 장부와 비교했다. 그러나 곧 그녀는 민준의 더치페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정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서연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유 2팩을 샀다. 하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저지방 우유였고 다른 하나는 민준이 늘 마시는 일반 우유였다.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자 민준은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가계부 앱을 열었다. 우유 총 400원이네. 나는 일반 우유 마시고 너는 저지방 우유 마시니까 한 팩씩. 그럼 각자 200원. 민준은 말을 마치고 능숙하게 그녀에게 200원을 카카오페이로 송금했다. 서연은 스마트폰에 뜬 송금 알림을 보며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기분에 휩싸였다. 예전에는 누가 마트에 가든 그 사람이 계산했고 이런 사소한 것들을 따지지 않았다. 이제는 우유 한 팩까지 명확하게 나눠야 했다. 기분이 씁쓸했지만 더치페이를 제안한 것은 그였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을 더욱 허탈하게 만든 것은 공용 지출에 대한 민준의 정이었다. 한 번은 서연이 새 칫솔로 바꾸고 낡은 것을 버렸다. 다음 날 민준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그녀에게 물었다. 서연아, 칫솔 바꿨네? 그럼 그 새 칫솔로 공용 치약을 쓰는 거니까 사용량을 좀 계산해야 하지 않을까? 네가 얼마나 썼는지 말이야. 서연은 어이가 없었다. 치약은 공용 물품 아니었어? 우리 계속 같이 썼잖아. 민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공용 물품은 맞지. 하지만 네가 칫솔을 바꿨으니 사용 빈도가 더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가 더 많이 소모했을 수도 있잖아. 사용량에 따라 분담하는 게 맞지 않겠어? 서연은 정말이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자신이 양치질할 때 얼마나 많은 치약을 썼는지 어떻게 계산한단 말인가? 이것은 그녀가 이해하는 더치페이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었다. 이것은 명백히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따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결국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았어. 당신 말이 맞아. 다음부터는 내 치약은 따로 살게. 이런 사소한 지출 외에 서연의 마음을 더욱 차갑게 만든 것은 더치페이가 마치 그들 부부 사이에 존재했던 따뜻한 정을 모두 앗아가는 것 같다는 점이었다. 예전에는 민준이 종종 그녀에게 꽃다발을 사다 주거나 퇴근길에 디저트를 사오곤 했다. 그녀 역시 민준이 야근할 때 야식을 챙겨주거나 그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두곤 했다. 이제 이런 추가적인 배려는 모두 사라졌다. 한 번은 서연이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왔다. 식탁 위에 놓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한 그릇을 보고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퍼졌다. 막 민준에게 고맙다고 말하려던 순간 민준이 부엌에서 나오며 작은 영수증을 건넸다. 서연아, 야근하느라 고생했어. 내가 라면 끓여놨어. 재료비 총이 500원인데 나한테 보내줘. 그 순간 서연은 심장이 얼음물에 담가진 것 같았다. 그라면 그릇은 순식간에 모든 온기를 잃고 맛없는 음식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어 묵묵히 그에게 돈을 송금했다. 심지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서러웠고 분노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깊은 무력감이었다.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뜨거운 사랑이 이렇게 차가운 숫자에 의해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처음 타협했던 것이 큰 실수였는지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더치페이가 가져온 것은 소위 말하는 공평함과 다툼 방지가 아니라 끝없는 계산과 감정적인 소외감이었다. 그녀와 민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일이나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한테 얼마 보내줘, 이번 달 고지서 어떻게 나눌까? 하는 대화로 변해갔다. 그들은 마치 한 지붕 아래 사는 친밀한 부부에서 각자 다른 생각을 품은 룸메이트로 변해가는 것 같았다. 서연은 민준과 대화하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 했지만 민준은 항상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녀가 너무 예민하다거나 현대적인 결혼의 정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소위 더치페이 연구보고서 같은 것을 들고 와 그녀를 반박했고 그녀를 더욱 좌절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의식적으로 민준과 함께 소비하는 기회를 줄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차라리 혼자 간단한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을지언정 민준과 함께 요리하고파 한단 고기 한 근의 비용으로 다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개인용품을 직접 구매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집의 공용 공간에 대한 투자도 줄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치페이가 편안함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삶을 더욱 조심스럽고 더욱 깐깐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불분명했지만 따뜻한 정으로 가득했던 과거의 날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링산, 서연이 이 숨막히는 더치페이 생활에 적응하려 애쓰고 있을 때 더 큰 서프라이즈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날 저녁, 민주는 퇴근하며 감출 수 없는 흥분을 얼굴에 띈 채 돌아왔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외쳤다. 서연아, 좋은 소식이 있어. 서연은 거실에서 자신의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고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무슨 좋은 소식? 그녀는 속으로 투덜거렸다. 아마 또 새로운 재테크 상품을 찾았거나 더치페이의 또 다른 장점을 발견했겠지. 우리 부모님이 여기 와서 같이 살기로 하셨어? 민준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다. 서연의 손에 들려있던 펜이 탁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벌떡 고개를 들어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준을 쳐다보았다. 뭐? 부모님이 오신다고? 언제부터? 나는 왜 몰랐어? 민준은 그녀 곁으로 다가와 그녀를 일으키며 가벼운 어조로 말했다. 어제 오후에 엄마한테서 전화 왔어. 시골 춘천 집이 비가 좀 새서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하대. 아마 한두 달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호텔에 계시긴 싫다고 하시고 우리 집에 와서 좀 지내면서 우리도 챙겨주고 싶어 하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손주 손녀도 보고 싶어 하시니까 와서 지내시는 동안 우리도 아이 갖는 거 고려해 볼 수 있잖아. 서연은 민준의 말을 들으며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전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사, 인테리어, 시부모님과의 동거. 이것은 그녀의 결혼 계획에서 적어도 5년 혹은 그보다 훨씬 더 먼 미래의 일이었다. 게다가 그들은 지금 엄격한 더치페이를 실행하고 있는데 시부모님이 오시면 그 비용은 또 어떻게 계산해야 한단 말인가? 민준 씨, 이런 큰일은 나랑 먼저 상의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미리 말도 없이 그냥 결정해버리면 어떡해? 서연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무시당하고 소외된 기분이었다. 민주는 그러나 개의치 않았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순진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이고, 이게 뭐 상의할 일이야? 우리 부모님이 아들 집에 와서 지내시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리고 우리 좋으라고 오시는 거야. 와서 우리 챙겨주시면 우리도 편하고 좋지 뭐. 어차피 방도 2개니까 부모님은 작은 방 쓰시고 우리는 안방 쓰면 서로 방해될 일도 없고.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민준과 다투는 것은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항상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다. 그녀는 더치페이의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려 했다. 그럼 부모님이 오시면 관리비나 공과금 같은 건 어떻게 계산할 건데? 부모님 생활비는?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금방 미소를 되찾았다. 아이고, 서연아, 너무 세세하게 생각한다. 우리 부모님인데 어떻게 그런 걸 계산해. 오시면 그냥 한 가족이지. 그리고 부모님이 시골에서 맛있는 것도 가져오실 거고 우리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시잖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비용을 분담하는 거지. 게다가 부모님 연금도 있으시니 우리가 따로 뭘 부담할 필요도 없어. 가사노동은? 서연이 따져 물었다. 우리 지금 더치페이 하면서 집안일도 둘이 나눠서 했잖아. 이제 2분이 더 오시면 누가 밥하고 누가 청소해? 민주는 마치 이해할 수 없는 여자를 보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서연아, 무슨 그런 말을 해. 엄마가 오시면 당연히 우리 밥 해주시지. 퇴직하시고 집에서 별일도 없으신데 우리가 출근하면 엄마가 집에서 밥하고 청소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No. 그는 이미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듯했다. 자애로운 어머니가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그와 서연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저녁을 먹는 모습. 서연의 마음은 완전히 차가워졌다. 그녀는 깨달았다. 민준의 계획 속에서 시부모님의 방문은 그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가사 노동에서 해방시켜줄 것이었다. 그리고 이 해방의 전제는 그가 시부모님이 대부분의 가사를 책임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치페이와는 별개로 그가 이 편리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준 씨, 당신 어머니가 오셔서 밥을 하시면 그 식재료비는? 그것도 더치페이야? 설마 당신 어머니한테 장본값 계산해서 달라고 할 거야? 서연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민준의 미소가 얼굴에서 굳어졌다. 그는 서연의 시선을 피했다. 그건 당연히 안 되지. 부모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효도해야지. 그런 잔돈은 말 꺼낼 필요도 없고. 서연은 그를 보며 갑자기 엄청난 이질감을 느꼈다. 그가 말하는 효도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 며느리인 자신은 보이지 않는 더 많은 의무에 묶여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민준을 설득하려 했다.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큰일은 적어도 내 의견을 먼저 물어봤어야 한다는 거야. 나는 아직 시부모님과 함께 살 준비가 안 됐어. 그리고 됐어, 서연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민준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의 어조는 짜증 섞인 투로 변하기 시작했다. 부모님 모레 오시니까 내가 이미 작은 방은 다 치워놨어. 넌 신경 쓰지 마.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할게. 서연은 작은 방을 정리하러 돌아선 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거대한 서러움과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결혼은 더치페이라는 차가운 숫자와 시부모님의 임박한 방문이라는 현실의 충격 속에서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랭스. 이틀 후 민준의 부모님은 큰 가방과 작은 꾸러미들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서연과 민준의 집에 들어섰다. 시부모님은 전형적인 9세대 어른들이었다. 정 많고 따뜻했지만 뼛속까지 며느리에 대한 고유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고 안부를 물었고 고향 춘천에서 가져온 특산품들을 건넸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지만 겉으로는 예의와 환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허니문 기간은 금방 끝났다. 시부모님이 들어오신 후 집안의 생활 습관과 리듬은 완전히 깨졌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부엌에서 덜그럭거리며 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평소 늦게 일어나 간단히 빵과 우유로 아침을 해결하고 출근하던 서연은 이제 일찍부터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깨야 했다. 처음에는 서연도 미안한 마음에 돕겠다고 나섰지만 시어머니는 항상 웃으며 그녀를 부엌 밖으로 밀어냈다. 아이고, 서연아, 너는 출근하느라 힘든데 더 자렴. 이런 힘든 일은 내가 하면 돼. 민준도 거들었다. 맞아, 서연아. 엄마는 가만히 못 계시는 성격이니까 그냥 두셔. 서연은 마음속으로 알았다. 이 힘든 일 이 한 번 시어머니의 몫으로 굳어지면 부엌은 완전히 시어머니의 영역이 될 것이고 그녀, 며느리인 자신에게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기대가 쏟아질 것이라는 것을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엄마도 네가 일하느라 바쁜 거 안다만 그래도 여자애가 음식은 좀 배워둬야지. 나중에 애 낳으면 맨날 배달 음식만 먹일 수는 없잖니. 서연은 웃으며 대처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씁쓸함이 밀려왔다. 더치페이를 제안한 것은 민준인데 이제 집안일과 요리의 책임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녀에게로 넘어오고 있었다. 서연을 가장 무너지게 만든 것은 첫 번째 가족 저녁 식사였다. 시어머니는 실력을 발휘해 한 상 가득 음식을 차렸다. 된장찌개, 잡채, 각종 나물 반찬까지. 민주는 맛있게 먹으며 연신 칭찬을 늘어놓았다. 서연도 맛은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식사 후 민주는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가계부 앱을 열었다. 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설마 어머니한테 식사비를 계산하려는 건가? 엄마, 아빠, 오늘 저녁 식재료비가 총 48원 나왔어요. 두 분은 손님이시니 내실 필요 없고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서연아, 우리 둘이 더치페이. 각자 24원씩. 서연은 자신의 귀를 거의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을 쳐다보고 다시 시부모님을 쳐다봤다. 시어머니의 미소가 살짝 굳어 있었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여 차를 마시며 못 들은 척했다. 민준 씨, 무슨 뜻이야?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민준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봤다. 무슨 뜻이긴. 더치페이 하자는 거지. 엄마가 해주신 밥이지만 식재료비는 우리가 내야 하는 거잖아. 이게 공평하지. 공평? 서연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당신 어머니가 힘들게 밥을 해주셨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식재료비를 계산해? 그리고 이 밥은 당신 어머니가 하신 건데 내가 왜 당신 어머니가 한 밥을 먹고 당신한테 24원을 줘야 하는데? 민준의 얼굴도 굳어졌다. 서연아,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 엄마가 밥 해주신 건 고마운 마음이지만 식재료비는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잖아. 우리 더치페이 하기로 약속했잖아. 우리 엄마가 한밥이라고 더치페이를 안 하면 그건 이중잣대 아니야? 이중잣대는 당신이지.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 어머니 오시는 거 나랑 상의도 안 했고 어머니가 밥하는 건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서비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 서비스에 대한 식재료비를 내라고? 그것도 당신 어머니가 아니라 당신한테? 당신은 생각해봤어? 당신 어머니는 시간과 노동을 들이셨는데 뭘 얻으셨지? 그리고 나는 뭘 얻었고? 나는 생활 습관의 변화를 견뎌야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말하는 그 공평함을 위해 돈까지 내야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다툼 소리를 듣고 황급히 중재에 나섰다. 아이고, 서연아, 민준아, 그만 싸워라. 밥은 내가 한 거니까 돈 안 받을게. 둘 다 그만해. 그러나 민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보며 눈빛에 약간의 질책을 담아 말했다. 서연아, 네가 너무 따지는 거야. 엄마가 힘들게 밥 해주신 거 나도 당연히 감사하지. 하지만 더치페이는 우리 부부 사이의 약속이잖아. 엄마가 오셨다고 그 약속을 바꿀 수는 없지. 내 말은 마치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가정부로 오신 것 같잖아. 서연은 그의 말에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너무나 당당한 민준의 얼굴을 보며 갑자기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다.
그녀가 한때 믿었던 사랑과 결혼이 더치페이라는 틀 안에서 이렇게까지 흉측하게 변해버렸다. 그녀는 완전히 마음이 식어버렸다. 그 순간 서연은 결심했다. 그가 더치페이를 원한다면, 그가 공평함을 원한다면 기꺼이 상대해주겠다고. 랭후, 그날 밤부터 서연은 다시는 부엌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서연은 평소처럼 7시 반이 되어서야 느긋하게 일어났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지 않고 바로 스마트폰을 열어 배달 음식을 주문했다. 따끈한 아침 식사가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배달 음식을 받아들고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조용히 혼자 먹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어 서연이 배달 음식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의아한 듯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아, 서연이는 왜 배달 음식을 먹니? 엄마가 죽이랑 만두 쪘는데 왜 안 먹지? 민준은 굳게 닫힌 방문을 흘끗 쳐다보며 마음속으로는 불쾌했지만 화를 억누르며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아마 입맛이 좀 자극적인 걸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나 서연의 배달 음식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점심에는 회사에서 회식을 했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는 또 한 상 가득 푸짐한 저녁을 차려놓았다. 민주는 식탁에 앉아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과 시부모님과 민준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았다. 그녀는 그저 옅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먼저 드세요. 저는 좀 피곤해서 쉬고 싶네요. 그러고는 곧장 거실 소파로 향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켜고 다시 능숙하게 배달 음식을 주문했다. 서연아, 너 지금 무슨 뜻이야? 민주는 마침내 참지 못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목소리에 역력한 분노를 담아 말했다. 엄마가 이렇게 많이 음식을 하셨는데 너는 먹지도 않고 또 배달 음식을 시켜? 서연은 고개를 들어 평온하게 그를 쳐다봤다. 민준 씨, 잊었어? 우리는 더치페이 중이야. 내가 배달 음식 시키는 건 내 돈으로 내는 거야. 당신한테 내 식비를 내달라고 한 적도 없고 당신 어머니한테 나를 위해 밥을 해달라고 한 적도 없어. 이게 공평한 거 아니야? 그의 말에 민주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다. 그 자신이 만든 더치페이 원칙에 따르면 서연은 분명히 자신의 식사 방식을 선택하고 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권리가 있었다. 시어머니도 서연의 말 속에 담긴 불만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아, 혹시 엄마가 한 음식이 입에 안 맞니?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엄마가 다음엔 배워서 해줄게.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문제가 아니에요. 해주신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다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더치페이를 하는 이상 각자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배달 음식을 선택했고 제 돈을 내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이죠. 시아버지도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며느리가 이런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분위기를 완화하려 했다. 서연아, 화내지 마라. 민준이가 그냥 말이 좀 직설적이라서 그래. 한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명확하게 나눌 필요 있니? 한 가족이요? 서연은 피식 웃으며 민준을 훑어보았다. 저는 우리가 이미 아주 명확하게 나누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왕 명확하게 나눌 거면 철저하게 나누는 게 좋죠. 제 돈은 제가 자유롭게 쓰고 제 시간도 제가 자유롭게 써요. 저는 더치페이 원칙 이외의 어떤 일에 대해서도 돈을 낼 의무가 없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서연의 배달 음식 행동은 더욱 심해졌다. 그녀는 부엌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의 공용 공간 청소도 가장 기본적인 것만 했다. 예를 들어 자기 방바닥을 닦고 자신의 옷을 정리하는 것뿐이었다. 거실, 식당, 화장실 같은 공용 공간은 그저 자신이 사용한 부분만 깨끗하게 유지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지러움에 대해서는 못 본 척했다. 일주일 후 집안의 부엌은 시어머니가 가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썰렁했다.
냉장고에는 시어머니가 온 가족을 위해 준비한 식재료들이 가득했지만 서연의 식기는 항상 그녀 자신의 것뿐이었다. 사용하고 나면 깨끗이 씻어 자기 방 수납장에 넣어두었다. 식탁에는 시부모님과 민준 세 사람이 둘러앉아 있고 서연은 배달 음식 용기를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며 밥을 먹었다. 집안의 분위기는 이상하게 변해갔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억지로 참는 듯한 불만이 자리 잡았다. 시아버지는 때때로 한숨을 쉬며 복잡한 눈빛으로 서연을 쳐다봤다. 그리고 민준. 그는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켜보며 서연의 평온하고 단호한 행동을 보며 마음속으로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를 가장 참을 수 없게 만든 것은 그의 부모님이 그에게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민준아, 서연이 좀 봐라. 맨날 배달 음식만 먹고 우리랑 같이 밥도 안 먹고. 이게 무슨 일이니?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사는 게 걔가 불만인 거니? 시어머니가 몰래 민준에게 말했다. 그러게 말이다.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전혀 집 같지가 않아. 시아버지도 거들었다. 내 아내가 저러는 건 우리를 뭘로 보는 거냐? 우리는 너희를 도우러 온 거지. 하인 노릇하러 온 게 아니란다. 런? 민주는 부모님의 불평을 들으며 점점 더 소원해지는 집안 분위기와 아무 상관없다는 듯한 서연의 모습을 보며 정체 모를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다시 서연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녀는 항상 더치페이 원칙으로 그의 입을 막았다. 민준 씨, 만약 내가 가정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집안일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엄격하게 더치페이 원칙에 따라 반반씩 나누면 돼요. 만약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 밥 해주시는 것에 감사하다면 그분께 제대로 감사하세요. 그 계산서를 나한테 떠넘기지 말고요. 서연의 말은 평온하면서도 힘이 있었고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민주는 엉망이 된 집안을 둘러보았다. 부엌에는 며칠 동안 씻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희미하게 먼지가 보였다. 식탁에는 그의 부모님이 만든 음식이 놓여 있었지만 서연은 혼자 배달 음식을 먹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보며 갑자기 모든 것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느꼈다. 그가 고집했던 더치페이는 가정을 더 공평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결혼을 파탄 직전으로 몰고 가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았다. 한때 부드럽고 사려 깊었던 아내가 이제는 이렇게 차갑고 냉담하게 변해버렸다. 그는 멍하니 서 있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그가 직접 나락으로 밀어넣은 이 가정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링레오. 서연의 배달 음식 행동과 가사 더치페이 전략은 마치 정밀한 수술용 칼처럼 민준이 스스로 공평하다고 믿었던 결혼의 허상을 갈라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이고 참기만 하던 아내가 아니었다. 민준이 직접 만든 규칙을 엄격하게 따르는 냉정한 파트너로 변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다시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서연은 일어나자마자 여전히 배달 음식을 주문했다. 배달기사가 문을 두드렸을 때 시어머니는 계란 프라이를 하고 있었다. 초인종 소리를 듣고 습관적으로 문을 열러 가려던 순간 서연이 한 발 앞서 문을 열고 배달 음식을 받았다. 그러고는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아침 식사예요.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고 얼굴에는 어색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서연이 방문을 닫는 것을 보고 묵묵히 부엌으로 돌아왔다. 마음속은 복잡했다. 저녁에도 시어머니가 만든 저녁 식사는 여전히 민준과 시아버지만이 먹었다. 서연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거실에 앉아 배달 음식을 먹었다. 거실과 식당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점점 더 두꺼워졌다. 민준은 반찬을 집으며 밥맛을 느낄 수 없었다. 그는 서연에게 말을 걸려 했지만 서연은 그저 예의상 몇 마디 대답하고는 다시 자신의 배달 음식과 스마트폰에 집중했다. 민준을 가장 골치 아프게 한 것은 집안 위생 문제였다. 예전에는 서연이 대부분의 집안일을 주도적으로 했고 매주 한 번씩 대청소를 했다.
이제 서연은 오직 자기 방 청소와 개인 물품 정리만 책임졌다. 거실, 식당, 화장실 같은 공용 공간에 대해서는 자신이 사용하면서 발생한 소량의 쓰레기만 치웠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손 닿는 대로 정리하기는 했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위생 기준이 서연만큼 엄격하지 않았다. 게다가 민준 자신도 평소에 깔끔한 성격이 아니어서 물건을 아무데나 두는 것이 일상이었다. 단 일주일 만에 거실 테이블 위에는 신문, 과자 봉지, 잡동사니들이 쌓였다. 식탁에는 가끔 밥 먹고 난 뒤 제때 치우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었다. 화장실 바닥에도 물기와 머리카락이 보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서연에 의해 소리 소문 없이 처리되었지만 이제는 모두 뻔히 그 자리에 놓여 공적인 해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마침내 참지 못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조용히 민준을 옆으로 불러 낮은 목소리로 불평했다. 민준아, 집안 꼴이 이게 뭐니? 서연이는 걔는 어떻게 손 하나 까딱 안 할 수가 있니? 예전엔 얼마나 부지런했는데 이제는 바닥도 안 쓸어. 민준도 마음이 복잡했지만 서연을 직접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었다. 서연이 더치페이 원칙으로 반박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둘러댔다. 엄마, 서연이가 요즘 일이 바빠서 그럴 거예요. 시간이 없나 봐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시어머니의 어조가 격앙되었다. 밥도 우리랑 같이 안 먹고 맨날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고. 이게 무슨 한 가족이야. 우리한테 불만이 있는 게 틀림없어. 시아버지도 끼어들었다. 민준아, 내 아내가 저러는 건 일부러 그러는 거야. 우리한테 대놓고 눈치 주는 거라고. 네가 단단히 말 좀 해야 한다. 저렇게 제멋대로 굴게 둬선 안 돼. 민준은 부모님의 불평과 질책에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다. 그는 서연과 단판을 지으려 했다. 서연아, 너 요즘 대체 왜 그래? 부모님도 다 눈치채셨어. 너 혹시 부모님한테 불만 있어? 민준은 침실에서 서연에게 따져 물었다. 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내려놓고 평온하게 그를 쳐다봤다. 나는 아무 불만 없어. 나는 그저 우리 부부가 약속한 더치페이 원칙을 엄격하게 실행하고 있을 뿐이야. 식비는 내가 알아서 해결하고 집안일은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청소만 책임지는 거. 이게 무슨 문제라도 있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민준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집꼴이 어떻게 됐는지 좀 봐. 부모님은 네가 지금 자기들한테 눈치 주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도우러 오신 거지. 여기서 기분 상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 우리를 도우러 오신 거라고? 아니면 당신한테 무료 가사 도우미가 되어주시려고 오신 거라고? 서연이 반박했다. 민준 씨, 잊었어? 당신이 그랬잖아. 당신 어머니가 오시면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실 거라고. 그게 마치 내 부담을 덜어주는 것처럼 들렸지. 하지만 지금은 밥은 당신 어머니가 힘들게 하시는데 나는 아무런 혜택도 못 누리면서 내 식비까지 더치페이 해야 하고 집안일은 당신 어머니가 하시는데 내가 안 했다고 당신이 와서 나를 비난해? 이게 공평한 거야? 민주는 서연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당시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 부모님이 오시면 서연이 해야 할 집안일이 줄어들고 심지어 부엌에서 해방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는 서연이 이런 극단적인 방식으로 반항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그럼 집안일은 다시 나누면 되잖아. 민준의 어조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좋아. 서연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이왕 더치페이 할 거면 집안일도 엄격하게 더치페이 해야지. 지금 집에 4사람이 있으니까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는 모든 가사노동을 4등분해야 해. 각자 자기 몫을 책임지는 거야. 물론 누군가 자원해서 더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지만 나는 추가적인 몫은 부담하지 않을 거야. 서연의 제안에 민주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까지 엄격한 가사 더치페이에 참여시킬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다. 더더욱 자신이 4분의 1의 가사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의 생각 속에서 가사는 영원히 아내와 어머니의 몫이었다. 서연아, 어떻게 부모님한테까지 집안일을 나누자고 할 수 있어?
연세도 있으신데 여기 와서 편히 쉬셔야지. 민주는 거의 발악하듯 말했다. 그래, 그분들은 편히 쉬셔야지. 그럼 나는 뭔데? 서연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나는 공짜 가사 도우미야? 아니면 당신의 공평함과 효도를 위해 돈까지 내야 하는 호구야? 민주는 서연의 눈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그녀의 얼굴에 서린 전례 없는 단호함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완전히 화나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손수 세운 더치페이 왕국은 서연의 반격 아래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이 혼란스러운 집을, 그에게 불평하는 부모님을, 그리고 그에게 냉담하고 소원해진 아내를 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거대한 무력감과 혼란을 느꼈다. 렌치, 민주는 전례 없는 압박감을 느꼈다. 한쪽에서는 부모님의 불평과 불만이, 다른 한쪽에서는 서연의 확고부동한 더치페이 반격이 있었다. 그는 그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심지어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더치페이가 이제는 자신의 목을 조르는 족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다시 민준을 찾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민준아, 아무래도 우리가 그냥 시골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내 아내가 저러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아. 걔, 정말로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싫어하는 거니? 시아버지도 굳은 얼굴로 말했다. 민준아, 내 아내를 좀 바로잡아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집안이 조만간 깨지겠다. 우리는 너희를 도우러 온 거지, 분란을 일으키러 온 게 아니야. 그런데 지금 보니 우리가 오히려 짐이 된 것 같구나. 민주는 부모님의 서운해하는 얼굴을 보며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만약 부모님이 정말 이 일로 기분이 상해 떠나신다면 그는 부모님 앞에서 평생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이다. 무언가 해야만 했다. 그는 다시 서연을 찾았다. 그 어느 때보다 진중한 어조였다. 서연아,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하자. 더치페이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님이 여기 와 계신 일에 대해서.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평온했다. 좋아. 나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 너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민준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서연은 그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건 없어. 나는 그냥 우리 결혼 생활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바랄 뿐이야. 혹은 당신이 계속 더치페이를 고집한다면 그 더치페이를 끝까지 관철시켜줘. 끝까지 관철시킨다는 게 무슨 뜻이야? 민준이 되물었다. 간단해. 서연은 손가락을 펴서 하나씩 짚으며 말했다. 첫째, 더치페이를 계속한다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과금, 식비, 생필품비를 포함한 모든 가정지출은 반드시 인원수대로 공평하게 나눠야 해. 지금 집에 4사람이 있으니 각자 4분의 1씩 부담하는 거야. 당신 부모님 몫까지. 물론 부모님이 원치 않으시거나 당신이 그분들이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비용은 당신 혼자 전부 부담해야 해.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부담시킬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다. 만약 그가 부모님 몫까지 혼자 부담하게 된다면 그의 매달 지출은 서연의 2배가 될 것이다. 이것은 그가 생각했던 공평한 더치페이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둘째, 가사노동. 더치페이를 하는 이상 가사노동도 엄격하게 목록을 만들어야 해.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쓰레기 버리는 모든 집안일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정확하게 4등분해야 해. 각자 자기 몫을 책임지는 거야. 만약 당신 부모님이 하기 싫어하시거나 당신이 그분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분들의 목 2가지는 당신 혼자 다 책임져야 해. 서연이 말을 이었다. 민주는 차가운 숨을 들이켰다. 매일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부모님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가사노동까지 책임져야 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그의 삶은 끝없는 노동의 연속이 될 것이다. 셋째, 당신 부모님이 여기 와서 사시는 문제. 당신은 이 일에 대해 나와 단 한 번도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어. 이것 자체가 나에 대한 무시야.
나는 당신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나에게 합리적인 설명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길 바라. 당신이 부모님과 상의해서 시골집으로 돌아가시게 하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꼭 여기서 사셔야 한다면 그분들이 여기서 지내시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과 우리 생활에 미치는 모든 영향에 대해 다시 평가하고 더치페이 범주에 포함시켜야 해. 서연의 세 가지 조건은 하나하나가 모두 민준의 아픈 곳을 찔렀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주장했던 공평한 더치페이는 사실상 서연에 대한 일방적인 착취였다. 그는 서연이 대부분의 가사와 감정 노동을 책임지기를 바라면서 돈 문제에 있어서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 따졌다. 그는 부모님이 와서 편히 쉬시기를 바라면서 부모님이 가져온 모든 추가적인 부담을 당연하다는 듯이 서연에게 전가했다. 서연아,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협박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당신한테 알려주는 거야. 만약 당신이 당신의 더치페이를 고집한다면 이게 바로 더치페이를 철저하게 실행하는 방식이라고. 만약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결혼 생활에서 더치페이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적합한 방식인지 다시 검토해야 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어조가 조금 지쳐 있었다. 민준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내가 당신과 결혼한 건 당신과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였고 당신과 하나가 되고 싶어서였어. 나는 당신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당신도 나를 위해 헌신해 주길 기대했어. 지금처럼 우리가 룸메이트처럼 매일 서로의 기여도를 계산하고 동전 한 푼까지 따지는 이런 결혼은 내가 원했던 게 아니야. 서연의 말은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민준의 심장을 세게 내리쳤다. 그는 서연의 눈에 서린 실망과 피로를 보며 갑자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정말로 그녀를 잃기 직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말하던 공평함이 그들의 결혼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다. 그는 결혼 전후의 일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때 그는 그녀의 돈을 아껴주기 위해 택시 대신 버스를 타곤 했다. 그녀가 아플 때면 곁을 떠나지 않고 간호해 주었다. 그녀가 힘들어할 때면 묵묵히 그녀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었다. 그런데 그는 그녀를 위해 무엇을 했던가? 그는 그저 더치페이를 강조하고 금전적인 공평함만을 강조했을 뿐 단 한 번도 그녀의 감정을 진심으로 헤아려 주지 않았고 그녀의 헌신을 제대로 이해해 주지 않았다. 그는 어지러운 집안을 날이 갈수록 언짢아하시는 부모님의 얼굴을 그리고 평온하지만 실망으로 가득 찬 서연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힌 짐승처럼 느껴졌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가 말하던 더치페이가 그가 한때 가졌던 모든 것을 그의 손으로 직접 파괴하고 있었다. 링바. 민주는 방안을 서성였다. 서연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는 이토록 깊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더치페이가 이성적이고 공평한 상징이며 현대 결혼의 선진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결혼 생활의 독약이 될 줄은 몰랐다. 그는 막 결혼했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 그와 서연의 관계는 꿀처럼 달콤했다. 서연은 항상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했고 매일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놓고 그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그가 일로 바쁠 때면 그녀는 묵묵히 그의 잡다한 일들을 도와주었고 심지어 그의 발표 자료 PPT를 수정해 주기도 했다. 그때 그는 서연을 얻은 것이 일생일대의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심지어 내 것이 바로 내 것이라는 말까지 했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했을까? 그는 회사 동료의 이혼 경험을 떠올렸다. 그 동료는 부부 양측이 가정 지출에 대한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결국 걷잡을 수 없이 싸우다 이혼했다. 그때부터 민준의 마음속에는 방어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는 부부 사이의 재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불필요한 문제를 많이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심지어 인터넷에서 결혼 후 재산 독립에 관한 글들을 믿고
오직 더치페이만이 서로에게 결혼 생활에서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부모님도 어느 정도 그에게 영향을 미쳤다. 민준의 부모님은 평생을 아끼며 사셨고 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들도 민준에게 결혼하면 자기 돈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여자에게 돈을 다 쓰게 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곤 했다. 이런 말들이 무의식적으로 민준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의 금전관을 다소 편협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고 결혼의 공평함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즉 감정의 교류와 서로에 대한 헌신을 간과했다. 그는 결혼을 차가운 숫자 게임으로 만들었고 아내를 그의 파트너가 아닌 동업자로 취급했다. 그는 갑자기 서연이 그를 위해 해주었던 일들이 떠올랐다. 그가 밤늦게까지 야근할 때 서연은 따끈한 야식을 가져다 주었다. 그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서연은 일을 그만두고 그의 곁을 지키며 간호해 주었다. 그의 사업이 어려웠을 때 서연은 자신의 적금을 깨서 묵묵히 그를 지지해 주었다. 그때 서연은 단 한 번도 그에게 돈을 따진 적이 없었고 자신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계산한 적도 없었다. 그녀의 사랑은 순수했고 이기적이지 않았다. 그는 무엇으로 보답했던가? 그는 그녀가 그를 위해 헌신할 때 그녀에게 한 장 한 장의 청구서를 내밀며 더치페이를 요구했다. 그는 심지어 그녀가 그의 지지와 이해를 가장 필요로 할 때 그의 부모님을 모셔왔고 모든 갈등을 그녀에게 떠넘겼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집은 엉망진창이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잡동사니가 쌓여 있었고 식탁에는 어젯밤 먹다 남은 음식이 그대로 있었다. 화장실 바닥은 물기로 얼룩져 있었다. 이곳이 어디 따뜻한 집이란 말인가? 이곳은 명백히 차가운 룸메이트의 공동거주 공간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초래한 주범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는 날이 갈수록 초췌해지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나지막한 한숨소리를 들었다. 그는 부모님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의 더치페이가 그분들의 좋은 의도를 한편의 가정 비극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터무니없이 틀렸다. 더치페이는 공평함과 안정감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소외감, 갈등, 그리고 상처만을 가져왔다. 그는 서연에게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님에게도 상처를 주었고 그들의 아름다웠던 결혼 생활에도 상처를 주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창밖의 수많은 불빛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는 그의 터무니없는 더치페이를 고집하며 결국 서연이 떠나고 이 가정이 완전히 깨지는 것을 눈멍멍이 지켜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완전히 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그는 서연과 제대로 대화해야 했고 부모님과도 제대로 대화해야 했다. 그는 자신이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이 가정을 자신의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다. 이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을 잃을 수 없었다. 링지어,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출근하지 않았다. 그는 먼저 서연을 찾아가 진심 어린 어조로 말했다. 서연아, 어젯밤에 밤새 생각했어. 내가 틀렸어. 더치페이는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내 감정을 고려하지 못했고 결혼 생활에는 돈 말고도 감정과 헌신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 내가 너한테 상처를 줬고 이 집에도 상처를 줬어. 미안해. 서연은 민준을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도 비웃음도 없었다. 그저 평온함만이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았다. 미안하다고만 해서는 소용없어, 민준 씨.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더치페이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했어. 오늘부터 우리는 더 이상 내 것 내 것을 나누지 않을 거야. 모든 수입은 공동재산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함께 부담할 거야. 집안 재정은 우리가 함께 관리하고 함께 상의하자. 서연은 즉시 대답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를 쳐다봤다. 민주는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부모님 문제도 내가 잘 말씀드릴게. 집안일은 한 사람만 책임져서는 안 되고 나를 포함한 우리 세 사람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거야. 만약 부모님이 불편해하시거나 여기서 지내시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그분들의 선택을 존중할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민주는 서연 앞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네가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내가 좋은 남편이 되는 법을 다시 배울 수 있도록 내가 너한테 준 상처를 메우기 위해 노력할게. 다시 너를 내 마음속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둘게. 서연의 손은 민준의 손바닥 안에서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의 눈빛에서 진심과 후회를 보았다. 그녀는 이 말이 그에게 얼마나 힘든 자기 성찰의 결과인지 알았다. 좋아. 한번 기회를 줄게.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이 결혼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랑과 책임이라는 걸 진정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어. 만약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No. 민주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마음속은 감사와 결심으로 가득 찼다. 그 후 민주는 그의 부모님을 찾았다. 그는 예전처럼 서연을 불평하지 않고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 문제입니다. 제가 전에 더치페이를 추진하면서 생각이 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연이에게 큰 상처를 줬고 두 분께서도 집에서 불편하게 지내시게 만들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민준의 어조는 진지했다. 시부모님은 서로를 쳐다봤다. 그들은 민준이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줄은 몰랐다. 아버지, 어머니, 서연이 말이 맞아요. 집안일은 한 사람만 책임져서는 안 돼요. 두 분은 연세도 있으시고 편히 쉬러 오신 건데 제가 너무 힘들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집안일은 저를 포함한 우리 세 사람이 모두 분담할 겁니다.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거 모두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민준이 설명했다. 시어머니는 듣고 조금 놀랐지만 그보다는 감동했다. 그녀는 아들이 며느리의 편을 들어주고 이 가정을 위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두 분께서 여기서 지내시는 문제에 대해서도요. 민준이 계속 말했다. 저는 두 분께서 여기서 지내시는 걸 정말 환영합니다. 하지만 서연이와 저의 생활 습관이 두 분과 다르다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지내시는 게 불편하시거나 시골집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는 두 분의 선택을 존중할 겁니다. 저희가 언제든지 찾아뵙고 효도하겠습니다. 시부모님은 침묵했다. 그들은 아들의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그가 진정으로 성숙하고 책임감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아들이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 시부모님은 상의 끝에 우선 시골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아들의 고충을 이해했고 며느리 집에 사는 것이 실제로 젊은 부부에게 적지 않은 갈등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시골 집 수리가 끝나면 자신들에게 익숙한 환경에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앞으로 자주 아들과 며느리를 보러 오고 힘닿는 대로 집안일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더치페이로 인해 촉발된 한바탕의 가정 폭풍은 민준의 깊은 반성과 적극적인 행동 아래 마침내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시부모님이 떠난 후 집은 다시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이번에 찾아온 평온은 더치페이가 가져온 차가운 소외감이 아니었다. 풍파를 겪고 난 뒤의 따뜻함과 이해였다. 민주는 정말로 변했다. 그는 모든 더치페이 엑셀 파일과 가계부 앱을 삭제했다. 그의 월급 통장과 서연의 월급 통장은 하나의 공동생활비 통장에 연결되었다. 모든 수입은 한눈에 볼 수 있었고 모든 지출은 함께 부담했다. 그는 주도적으로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서연이 상기시켜주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으며
심지어 서연을 위해 간단한 음식을 만드는 법도 배우기 시작했다. 요리 솜씨는 서툴렀지만 서연은 그 음식을 먹으며 말할 수 없는 따뜻함과 달콤함을 느꼈다. 그들은 다시 함께 앉아 가정의 지출을 상의하고 미래의 삶을 계획했다. 그들은 더 이상 파한단, 우유 한 팩으로 사소하게 다투지 않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했다. 한 번은 서연이 민준이 인터넷에서 부부 공동 재테크에 관한 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다가가 그를 가볍게 안았다. 민준 씨, 당신 정말 변했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민준은 몸을 돌려 그녀를 안고 그녀의 이마에 다정하게 입을 맞췄다. 그래, 변했어. 네가 나의 어리석음과 이기심을 보게 해줬어. 서연아,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를 완전히 실망시키지 않아줘서 고마워. 그들은 결혼 생활에서 잃어버렸던 따뜻함과 신뢰를 되찾았다. 그들은 더 많은 공통된 화제를 갖게 되었다. 더 이상 차가운 숫자가 아니라 서로의 일, 생활, 꿈,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손을 잡고 마트에 쇼핑하러 갔다. 더 이상 각 물건의 가격으로 논쟁하지 않고 즐겁게 저녁 메뉴에 대해 토론했다. 그들은 함께 집을 청소했다. 서로 협력하며 역할을 분담했다. 한때의 가사노동은 이제 감정을 증진시키는 즐거움이 되었다. 민주는 결혼의 본질이 협력이고 헌신이며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했다. 정밀하게 계산된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돈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결코 감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따뜻한 가정은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하고 경영해야 하는 것이지 차가운 더치페이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몇 달 후 시부모님이 다시 방문했다. 이번에 그들은 서연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더 이상 굳은 얼굴이 아니라 다정하게 짐을 들어주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안도했다. 식탁에서 민주는 주도적으로 일어나 부모님께 반찬을 덜어드렸고 서연도 살갑게 그들을 챙겼다. 식사 후 민주는 앞장서서 설거지를 하러 갔고 서연은 시어머니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분위기는 화목하고 따뜻했다. 시아버지는 눈앞의 모든 것을 보며 흐뭇하게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보시오, 민준이가 다 컸구려. 철도 들었고 이제야 이 집이 집 같네. 서연과 민준의 결혼은 전례 없는 위기를 겪은 후 더욱 견고하고 성숙해졌다. 그들은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이해하는 법을 배웠으며 무엇보다 숫자 속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속에서 헌신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준다. 결혼의 행복은 결코 정밀한 더치페이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과 결코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지켜진다는 것을